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밥 없인 살아도 코인 없인 못 사는 프린세스 장아주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유튜브를 하라고, 해보라고 했는데도 안 했던 이유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꿈이 또 아무도 모르는 부자잖아요. 애매하게 시작을 했다가 모두가 아는 거지가 될까 봐 사실 좀 두려웠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지런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별로 부지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끼리만 또 이렇게 알면 또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뭐 그중간에 이슈라든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힘들 때 온 것 같아요. 좋을 때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걸 미루다가, 친구라는 게 어떻게 좋을 때만 함께 하겠냐. 그래서 힘들 때 함께 해보자라는 시점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아주 큰 공이 하나 있어요. 추가 관세를 중국에게 100% 부과하겠다. 지금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이 191억 달러라는 수치가 우리한테는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코로나의 16배, 그리고 FTX 파산 사태의 12배가량의 물량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롱 포지션이 167억 달러, 그리고 숏 포지션이 24억 달러로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잖아요.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암호화폐가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레버리지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게 롱청산 물량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이 급락 한 번의 도미노처럼 이렇게 청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노르웨이가 트럼프 노벨 평화상 수상 실패 시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중이 무역 협상이 4차례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이제 올해 11월에 정상회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을 앞두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데 왜 노르웨이가 무서워하고 있을까? 잠깐 보신다면 보통은 노벨상이 종류가 많아요. 뭐 물리나 화학이나 문학이나 종류가 많은데 보통은 스웨덴이 수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노벨 평화상만큼은 이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노르웨이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르웨이가 수상 실패 시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다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이 8일 정도 국가 연휴를 보내고 나서 바로 중국이 또 수출 통제 카드를 앞세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이야기로 시장이 언제까지 압박을 받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들을 압박하게 되면 기업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압박이 된다면 소비자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달러가 강세를 이룬다든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든지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이 바로 또 나와요. 이게 또 비웃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 배런 트럼프가 암호화폐 투자로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일부러 좀 이런 표정을 쓴 것 같아요. 배런 트럼프가 워낙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썩소라고 하죠. 이런 표정을 잘 짓는데 우리 돈으로 치자면 약 1,1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무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걸어놓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들겨 맞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죠. 그리고 롱청산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24시간 기준만 보더라도 12일부터 13일 사이에 롱 한 번, 힝, 속았지? 하니까 바로 숏으로
위아래로 다 털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번에 차트 무빙 자체가 거의 이게 뭐 메시급, 살라급, 음바페급의 무빙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눈치 없이 우리 또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한번 보셔야겠죠. 그 X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이클 세일러는 팔로우를 해보시면은 재미있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스트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뒤에 불길에서 정말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는 이 본인의 AI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 약간 영화 같은 데서 뭐 아이언맨이나 조커 같은 뒤에서 팡 터지면 뒤에 안 돌아보잖아요. 이게 좀 약간 약 올리려고 하는 것 같죠? 난 벌었음. 그리고 일부러 이 스트레티지의 컬러인 주황 색깔 넥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스트레티지가 주황색을 밀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의 회사의 컬러기도 하고 실제로 스트레티지가 매수를 할 때 그 차트에 이 주황 색깔 네모 도시 체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오렌지를 따라와라, 오렌지만 믿어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최근 시장 전체가 좀 급락하면서 알트코인 대부분이 뭐 25%, 많게는 50%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만큼은 지금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왔어요. 저 또한 비트맥시도 아니고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알트코인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비트코인은 15년의 역사 중에 단 3번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신다면 지금 2014년도에 58% 떨어졌고 2018년도에 73%, 그리고 22년도에는 65%가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폭락 이후에는 비트코인은 대부분 급 반등을 했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해일수록 도리어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10월에 있는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보다는 안정, 그리고 가격 회복보다는 심리적인 회복 구간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급락이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봉 차트를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급락이라는 거는 급격한 하락이죠. 보통 경제방송에서 대부분이 뭐 정해진 룰 같은 건 없지만 10% 이상의 종목이 하락할 때 급락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대장주 삼성전자가 2%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죠. 지난주 비트코인은 종가 기준으로 6.8% 하락률이 나왔고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우리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연말에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연말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13년도부터 올해까지의 월별 상승률을 보여주는 표인데 연말에 강세를 보이는 패턴은 좀 주기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9월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10월과 11월은 훨씬 더 좋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10월에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히 뭐 계절적인 흐름이나 뭐 겨울에 그렇다라기보다도 뭐 기관이나 대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를 마감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이나 뭐 대체자산의 비중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거기에 비트코인도 자주 편입 대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뭐 산타랠리 이렇게도 부르죠. 과연 우리가 옥토버를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사실 다 같이 너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도 좀 불안함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알트코인의 불장의 신호탄이 되려면 이더리움부터 먼저 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물론 먼저 가고 나서 그 신호탄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부터 먼저 가야 하죠. 하지만 최근 상승률 상위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뭔가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막 튀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상위단에 이더리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의 펀딩비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고, 이 붉은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소각된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오른쪽을 보시면 이 초록색보다 빨간 색깔 붉은 구간이 스파이크 구간이 강하게 밀려 내려왔고,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내부적으로도 위험을 좀 줄이려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펀딩비도 사실 뭐 이더리움의 상승보다는 이 아래쪽에 내려갈수록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단기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에게 앞으로 하락할 포지션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서도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10월에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데 40% 이상의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10월에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3,400달러 아래로 보는 게 40%, 그리고 3,200달러 아래가 25%. 이 물량으로 따진다면 거의 시장 참여자들 중 10명 중에 8명이 이더리움이 10월에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투심이 위축된 건 알지만 우리가 이럴 때 가격에 대한 저점을 가격의 구간으로 설정을 하기보다 실제로 지금은 매집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마인이죠. 이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이 최근에 CNBC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조정은 본격적인 상승전의 흔들기 구간이다. 단지 이 트리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개미털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저도 하는데, 같은 시점에 이렇게 조정분이 나왔을 때 이 톰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12만 8천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누적까지 합한다면 20만 개, 이번 주만 해도 20만 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공포의 순간에 개미들은 물량을 다 던져낼 때 지금 기관은 매도가 아니라 매집을 선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비록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저희가 XRP 폴리마켓 설문조사도 한번 살펴본다면, 실제로 이번에 조정분이 나왔을 때 XRP가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47% 반토막이 났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말아 올렸는데, XRP가 다른 시총 상위단에 비해서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ETF 자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어 있잖아요. XRP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슈를 완전히 던져버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제도권 자산 내부적으로 완벽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리테일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량들이 너무나도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그만큼 낙폭이 꽤 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타깝게도 올해까지 XRP 가격 전망에 설문조사에는 3.2달러 위를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달러 위는 34%, 6달러 위는 고작 8%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 XRP도 펀딩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펀딩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선물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상승에 베팅하는지 하락에 베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펀딩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권으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이렇게 외부 충격이 들어왔을 때 XRP라든지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있지만, 결국에 시장이라는 건 적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새 너무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시장의 무게를 저희가 함께 좀 견뎌내다 보면은 언젠가 또 무지개를 잡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태 구할이라고 하나요? 저도 이게 또 처음인지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진 하지 마시고
편하신 분들만 시간이 남으실 때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공 투자 기원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